경기도의 악성 미분양이 폭발하고 있답니다. 경매공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 전체가 지금 경매 물량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전히 물량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임차권 등기가 그전에 비해서 4배 폭증했답니다. 잔금 대출 대란도 있고요. 둔촌주공 잔금 대출 금리가 4.8%, 5% 이러는데 대출 받아서 이자와 원금이 감당이 될까? 이자 감당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짜 자산을 취득할 대박 기회가 물반 고기반인 갈수기 시기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2억에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2억에 사는 사람은 대박이죠. 근데 10억에 돈을 주고 산 사람은요 8억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 아주 큰 부자가 되는 사람 이면에 가난으로 아주 하층민으로 몰락하는 다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도 돈 벌고 남들 돈 벌고 다 돈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큰 손해를 봐야 다른 이가 이득을 보는 거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30만원 주고 이마트 주식을 사서 지금 이제 엄청 폭망한 상태죠. 지금 주가가 6만 5천 원 이러니까요. 근데 제가 30만원에 사서 손해를 되게 많이 입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6만원대에 사서 또 나중에 20만원 30만원 되면 몇 배 수익을 얻는 거죠. 참 불편하지만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야 그래야 자산 취득을 할 수 있는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헐값에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융이 최소 몇 년간은 이 빚쟁이들을 쥐어짤 겁니다. 다 뜯어내려고 날릴 겁니다. 가상금리 부과시키고 이자 계속 올리고 그거 못하고 못 견디면 경매로 집 뺏고 또 남은 부채는 또 떠넘기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 채권들을 다 정리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말고 몇 년 지난 이후에는 금매든 경매든 분양이든 뭐든 개의치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욱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0억 전세 사기친 놈들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잡혀서 들어왔죠. 그런 놈들, 그런 인간들 종신형 때려야 되고 전재산, 그 내 가족들, 부모와 자식까지 다 이제 계좌 다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재산 몰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벌려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사기를 친 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60억 전세 사기 친 놈들도 종신형 때려야 되고요. 곽상도 이 아들내미 이용해가지고 50억 처먹는 그런 이 정치인들도 종신형 때려야 됩니다. 다시는 햇볕을 못 보게 만들어야 돼요. 곽상도 50억. 그런 인간들이 너무도 많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기득권들, 정치, 경제 기득권들은 다 곽상도들이에요. 50억이 뭡니까? 그네들 세계에서 기본인 거예요. 기본금이 50억인 거예요. 정관 여우 받고 해쳐먹고 지랄 발광하는데 이제 50억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50억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누군가의 어느 대기업의 이 직원들 급여 착취해가지고 비자금 만든 돈이거나 아니면 불법 자금 조성해가지고 만든 돈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하늘에 뚝 떨어진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정리하고 없애야 그래야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소비도 늘리고 열심히 살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최대한 개인주의가 확대가 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들고 최대한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많을 겁니다. 왜? 조금이라도 인연이 맺혀지고 관계를 맺으면 사기 쳐먹고 뒤통치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아서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져서 사기치는 범죄자들을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벌금 조금 때리고 그냥 말아버리기 때문에 이 모양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나라는요 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업들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고 침체되고 난리가 나고 있죠. 왜겠습니까? 왜?
주식시장 펌핑하고 개미들 뒤통쳐 먹고 전세금 사기치고 이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너무 많이 뜯기고 이러니까 겁나서 못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득권들 혹은 이제 우리의 윗대들 열심히 일해서 밤새서 일해서 이만큼 이제 읽어왔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의 청년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코인이나 하고 땡가땡가거리고 엄마 아빠 용돈 받아서 이 거지건성으로 사는 걸 뭐 두둔해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든 기득권들 가진 자들이 더 솔선수범하고 더 열심히 땀 흘리고 개혁과 혁신과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정당하게 일해서 돈 더 많이 버는 걸 되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고요. 각상도 50억 헤쳐먹는 그런 부조리한 방법으로 돈 버는 놈들은 철퇴를 가해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고 열심히 혁신하고 노력하고 개선해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월급 더 받게 하고 돈 더 많이 가져가게 만들어주고 또 그런 이들이 많이 이 청년들한테 내보여줘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많이 벌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갖게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 극빈곤층 늘어나고 극빈곤층들이 나몰라라며 범죄자 되고 조커 되고 비참하게 살고 사람들 간에 점점 더 개인화되고 이 집단주의나 단체에 대한 의식도 사그라들고 회사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고 내가 일 더 하는 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아지게끔 흘러갈 거라는 거죠.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삶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잘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하고 착실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 개개인들은 항상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함부로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되고 기업도 믿어도 안 돼야 되겠지만 또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땀 흘리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죠. 바깥 세상은 살벌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경제가 대폭망해 오는 지금 이 시대에 학벌 소용없습니다. 한번 잘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항상 주도해야 되고 스스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전적인 부분, 돈 문제도 그렇고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좀 안전하게 잘 갖춰 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